안녕하세요. PwC 컨설팅의 최준걸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인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신 RPA와 더불어 최근 1, 2년 사이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 AI 기술들이 자동화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작년 정도부터 해서 RPA 플러스 AI, RPAI, 하이퍼 오토메이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등의 이런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지능형 자동화 또는 초자동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RPA와 다양한 신기술들이 연계 또는 결합이 되면서 향후 기업들이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 PwC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방향성과 트렌드를 고려해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축인 확대된 자동화 개념과 이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이미 RPA 등 자동화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높으셔서 다양한 자료나 공부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보시고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여러 소스로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능형 자동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영역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선도 기업들은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상태로 진행하고 계신지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약 30분 내외 정도 시간에 걸쳐서 먼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대한 개요, 그리고 관련된 트렌드와 유스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추진하고 적용하심에 있어서 고려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실 수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PwC에서는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세 가지 1번, 2번, 3번이 있으신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디지털화 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내 외부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디지털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첫 번째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협력사와 우리 회사 그리고 고객사에 이르는 수평적인 밸류 체인을 디지털화 하는 것과 함께 우리 기업 내부의 기획부터 마케팅, 영업, 구매, 제조, 경영 지원에 이르는 수직적인 밸류 체인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첫 번째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igitization of Product and Service Offering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있던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방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 형태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제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디지털 어떤 센서를 장착한다거나 해서 디지털화된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없던 영역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등의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공급하는 것들을 또한 디지털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갖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인 B2C나 B2B 또는 제조업 이런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영역들을 파괴하면서 디지털 기술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한 고객과의 접점을 온라인이나 인터넷 기반으로 디지털리 확대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wC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PwC에서 정의한 8대 이머징 테크놀로지, 뭐 AI나 IoT, 로봇 기술, 드론 등의 8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기업 경영의 세 가지 목표인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스 관점,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피션시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잘 관리하는 컨트롤 측면에서 이런 기업의 경영관리 목적을 잘 지원하는 경영관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DT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방향, 즉 첫 번째로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의사결정 항목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자동화 측면에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거나 효율화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슈나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회사 내 외부에 대해서 협업하고 통합을 지원하는 콜래보레이션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DT 업무 방향성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오토메이션,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자동화 영역 및 효과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계시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토메이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DT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대다수 기업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PwC가 서베이한 결과에 따르면은 대다수 기업의 혁신이나 IT 리더분들께서는 RPA로 효과를 받고, 또한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회사의 전사 관점에서의 자동화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이나 시간 감축, 그리고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업무로의 집중을 중요한 이러한 자동화의 베네핏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동화 관련해서 PwC에서는 발전 단계를 보시는 장표에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서 태스크 단위로 자동화하는 스몰 오토메이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자동화 기술들을 연계해서 휴먼 봇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E2E로 자동화를 추진하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머신이나 봇 자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자율 수행을 하는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가 더 높아진 이 마지막 단계인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 단계에서는 대부분 업무 영역을 봇 또는 머신이 수행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발전 단계인 스몰 오토메이션 단계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휴먼 봇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사람과 봇이 업무를 주고받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를 완결하는 형태로 그렇게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많은 회사들은 현재 룰 베이스드의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는 스몰 오토메이션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자동화라는 개념이 RPA를 시작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전에 PI나 ERP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업무 표준화라든지 자동화를 경험했었지만, 이제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서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PI나 ERP 구축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영역들을 RPA 등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RPA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자동화의 시작점으로서 많은 회사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국내 선도사들과 글로벌 선진사들은 RPA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OCR,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엔드투엔드로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RPA 기반으로 스몰 오토메이션 단계는 이 장표에서 보시는 왼쪽 위쪽에 있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진행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으셨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RPA나 OCR 또는 머신러닝 등의 특정 기술을 먼저 회사들이 정하시고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태스크 영역은 어딜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해당되는 액티비티나 태스크를 찾아서 자동화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스몰 오토메이션도 현재까지 회사들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효과를 보시긴 했으나 전사 관점으로 전체 프로세스 관점으로 봤을 때 효과나 확산 측면에서 이제 한계를 좀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왼쪽 아래와 같이 자동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 E2E 자동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화하고자 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이 전체 프로세스를 E2E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연계가 됐을 때 과연 자동화가 되어야 되는지 관점으로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프로세스 1번을 보시면 이 1번 프로세스를 E2E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RPA나 머신러닝,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챗봇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이제 잘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룰 베이스의 업무와 더불어서 비정형 데이터와 전체 프로세스를 잘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RPA 외에도 이미지를 인식하고 글자를 인식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여기에는 이제 OCR이 포함이 되겠죠. 이미지 프로세싱 단계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애널리틱스나 자연어 처리를 위한 랭귀지 프로세싱, 그리고 AI 기술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BPM이나 워크플로우 등의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이러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와 기술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고려와 적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프로세스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사람의 협업을 고려한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정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화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E2E 관점으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 태스크 단위의 성격, 즉 그 태스크가 인지하는 업무의 성격이냐, 추출을 하는 업무냐, 판단을 하는 업무냐, 아니면 뭔가 실행해야 되는 업무냐 등의 그 태스크의 성격과 함께 그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구조, 이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냐, 비정형이냐, 반구조화된 데이터냐 등에 대한 고려를 해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잘 설계를 하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 단계가 반드시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스크 구분을 하고, 기술 적용이 가능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각 태스크별로 RPA나 AI 등의 각각의 기술 요소를 적절히 매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가 최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사람과 복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컬래버레이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거나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레이션 툴, 즉 BPM이나 워크플로우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적으로 설계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 적용되었을 때 정말 처음에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사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스 케이스는 독일의 한 제조업체에서 퍼처스 오더, PO 없이 구매건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일반 구매 영역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자동화 사례입니다. 이 전체 업무 플로우를 보시면 이 지능형 자동화 사례에서는 RPA 외에도 OCR,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 챗봇 등의 다양한 기술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단계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도 있고 봇 또는 머신 등이 수행하는 단계들이 잘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품위 작성이나 단계를 확인해서 요청을 하는 태스크, 그리고 책임 있는 담당자의 승인 같은 일부 단계에서는 사람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단계는 머신이나 봇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기술만 기반으로 한 스몰 오토메이션 대비의 주요한 변화사항은 첫 번째로 OCR이나 텍스트 마이닝 등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RPA만 수행했던 것 대비해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전체적으로 자동화에 연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변화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챗봇을 통해서 사람과 업무 담당자와 이 봇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봇이 사람에게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물어봐서 이제 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머신러닝으로 1차 판단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레코멘데이션 함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그런 판단 근거를 제시해 줬다는 점이 또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전체 업무 플로우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끊임없이 그다음에 기다림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업무 영역에 대해서 이런 그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통해 전체 업무 시간의 약 55%를 단축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유스 케이스는 글로벌 금융사에서 투자자를 등록하는 등록 처리 프로세스의 자동화 사례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투자자인 고객으로부터 등록 요청을 받게 되면 이 업무 담당자는 챗봇을 통해서 고객 등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챗봇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받고 받은 정보를 RPA가 거래선 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이 제출한 PDF나 이미지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RPA가 OCR을 구동을 해서 주소나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거래선 등록 양식을 완료하게 되고 승인권이 있는 승인권자에게 최종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담당자가 이제 승인자가 최종 리뷰를 하고 컨펌을 하게 될 경우에 최종 거래선 정보가 생성이 되고 워크플로우가 완료가 되면서 최초의 거래선 등록 요청을 했던 담당자와 고객에게 이제 컨퍼메이션 정보를 챗봇과 이메일로 발송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 절차에 있어서 이제 챗봇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이 궁금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 단계,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전체 프로세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화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이 회사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의 정보 추출로 자동화 범위를 확대를 했고 또 챗봇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거래선 또는 고객들이 저희 회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경험을
훨씬 더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 두 번째 복잡도 정도의 유스 케이스는 이미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회사들이 추진을 하고 계시거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몇몇 선도사들은 이미 이러한 E2E 자동화를 위해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반영한 자동화 플랫폼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IA로의 확대를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관련한 글로벌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PwC가 최근에 서베이해서 정리를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업들이 해마다 그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RPA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관련한 투자 또는 비용을 연평균 약 45% 정도 늘리고 있거나 늘릴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CFO 분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약 500개 대상의 CFO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를 줄이거나 비용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답변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T 관련된 부분,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부분 늘리겠다는 답변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각 회사들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서베이의 인사이트를 좀 더 보시면 조사된 그 조직의 63% 정도의 조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을 잘 못 맞추고 있고 약 30%에서 50%의 RPA와 AI 프로젝트의 경우는 기업 내 외부에 그다지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라는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서베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많은 수의 고객들, 회사들이 RPA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과 같은 이러한 자동화가 DT 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꼭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실패에 대한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많으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은 회사들이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이제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처음부터 잘 갖추어 나가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자동화나 RPA 또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 관점에 봇빌딩을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잘 지원하고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의 전략이나 리스크나 변화 관리나 기술 관점의 다양한 컴피턴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개념과 글로벌 사례 그리고 저희 서베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시사점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고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기존의 RPA 등의 자동화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한 최근에 IA를 적용하고자 하실 때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비슷한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성공적인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 PwC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워크포스, 그리고 거버넌스, 테크놀로지와 ROI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로 주요한 요소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표에 적혀 있는 이 5가지 영역의 주요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시고 추진하실 때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주요한 실패 요인들을 제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질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프로젝트를 좀 급하게 진행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에만 급급하시다 보니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과제를 잘 발굴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거나 통합화하는 부분들이 미흡해서 실제로 구현하고 오픈을 했을 때 구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포스 관련해서 자동화 관련한 전체 조직의 R&R 정의가 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자동화 관련된 내부 역량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데 잘 관심을 두지 않으셔서 실제로 자동화 관련한 오퍼레이팅을 하실 때 비효율이 많이 있는 것들 또한 저희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측면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자동화 관련 로드맵이라든지 오퍼레이팅 모델, 그리고 성과 평가를 위한 KPI 관리 등의 체계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자동화 영역이나 아니면 효과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거버넌스의 부재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품질이나 성과 관리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한 보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와 더불어서 테크놀로지나 ROI 관점에서도 비즈니스 성장이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나 아키텍처가 잘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 부분도 특정 재무 관리 관점에서 재무 ROI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체감하고 그리고 관리가 될 수 있는 KPI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측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저희 PwC에서 정의한 자동화 관점의 성숙도 커브를 정리한 겁니다.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자동화 성숙도는 처음에 POC 또는 POV를 통해서 몇 개 과제를 통해 자동화의 효과를 좀 검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를 다지는 오퍼레이팅 모델이라든지 IT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과제를 잘 도출하고 파이프라인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설계한다든지, 이 지금 장표에서 보이시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질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전사나 다양한 프로세스로 확대를 하는 스케일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일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이제 성숙도 관점에서 성숙한 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로 진행을 하는 이발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국내외 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저희가 보면 아직은 POC나 POV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계신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Establish Foundation 단계에서 향후 오퍼레이팅을 하실 때 필요한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미리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구성을 하셔야지 되는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몇 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기초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구현을 하지 못해서 이 스케일 단계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 모델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서 전사 관점으로 크게 확장되는데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고 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해서 성공적으로 자동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고려가 필요하고 빠짐없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프레임워크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A 프레임워크 내에는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가버넌스, 그리고 조직 관점에 대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자동화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발굴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를 파이프라인으로서 잘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발굴된 프로세스들이 실제 자동화가 되고 나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영역까지 같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는 두 번째 보시는 테크놀로지 IT 인프라 관점에서 보시면 IT 아키텍처나 다양한 기술 관점의 고려 요소뿐만 아니라 가버넌스와 그 조직 관점에서도 전체 오퍼레이팅 모델과 이와 관련된 규정과 R&R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관리를 위한 KPI의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고려가 되어야만 자동화 추진 시작 단계부터 구축 완료 단계 그리고 이후에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챌린지 그리고 이슈들을 잘 극복하면서 소프트 랜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면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 컨설팅이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놓고 보게 되면 이러한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들, 많은 과제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칙 또는 프레임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야 진행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구성원들을 잘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잘 설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동화 또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효율적인 추진, 운영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프레임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플랫폼 또는 오퍼레이팅 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데요. 이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구현함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4가지 관점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긴 한데 아래서부터 간략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자동화 기술들, RPA나 OCR이나 챗봇이나 머신러닝 등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쉽게 등록하고 많은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공유 라이브러리 체계와 같은 그런 영역을 이러한 플랫폼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서비스 모듈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등록되고 관리되는 자동화 기술들이 여러 프로세스에 표준화해서 쓰이고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나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사람과 그리고 이러한 기술, 봇들이 잘 협업하고 콜래버레이션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기능,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BPM이나 워크플로우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이 플랫폼에 반영을 해서 여러 태스크들을 위해서 이 개발된 자동화 기술들, 봇들이 자유자재로 연계되고 엮여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프로세스 개발에 대한 신청이나 개발,
그리고 운영 이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BPM 관점에서의 프로세서가 운영되는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체 통합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 포털 기능이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플랫폼에 반영이 되고 구축이 되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나 테크놀로지 그리고 거버넌스와 조직 관점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룰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영역으로서 자동화의 의미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 어떤 형태로 추진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민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 장표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망치를 든 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자동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테크놀로지 측면, 기술 관점의 측면에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도 기업의 경영 관점의 목표인 비즈니스 성장 지원이라든지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컨트롤 관점의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하는 경영 방법론 중 하나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도 이러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접근 방식을 기술 퍼스트가 아닌 비즈니스 퍼스트 또는 프로블럼 퍼스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고객들을 만나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 아니면 고객의 뭔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러한 다양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툴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 고객도 훨씬 더, 그리고 저희 회사분들도 자체적으로 수행하실 때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시고 설득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프로블럼 퍼스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접근하시고 내부 과제를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적용도 훨씬 더 앞당겨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들이 모쪼록 회사 내에서 향후 자동화를 좀 더 확대하고 지능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